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번 주에 있었던 FTX 상환 청문회 결과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조차 참고하는 매트릭스 포트 보고서 비트코인 전망, 이스라엘-이란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트코인과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진영 가세로 인한 대선 흐름, 대선 전후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일요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10월 7일 FTX 상환 청문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0월 7일 월요일에 있었던 FTX 파산 계획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거래소가 파산한 뒤 확보한 165억 달러를 고객에게 완전히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60일 이내 5만 달러 이하를 보유한 98%의 고객에게 상환한다고 하는데요. 시작은 10월 22일부터라고 하고 2022년 11월 기준 계정 가치의 최소 118%에 대해서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 기준보다는 많이 돌려받네요. 이번 승인으로 165억 달러, 원화 약 20조가량 되는 현금 유동성이 순차적으로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2일이면 바로 대선 전이니까 대선 이후 비트의 상승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 거라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매트릭스 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암호화폐 보급률이 전 세계 인구의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7.51%, 약 6억 명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8%가 되면 최소 4천만 명 이상, 즉 거의 대한민국 인구수만큼이 더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관들의 관심 증가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아래 본문에 보시면 비트코인의 진화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비트코인 인수 계층이 도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반 옵션의 잠재적 도입은 또 다른 기관적 관심의 물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새로운 기관이나 세력들이 시장에 유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비트의 가격은 상승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매트릭스 포트 보고서가 얼마나 공신력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죠. 매트릭스 포트의 보고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금융 동향 및 시장 분석을 다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기관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 전문가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경제 불확실성 시기에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아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이 영향도 받고 당면한 과제들이 많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 대선만큼 국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러우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은 늘 큰 이슈였습니다. 해외 언론의 기사를 사이트에서 번역한 거라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랄게요. 기사 내용에 보시면 미국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너무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의 사망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무려 1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12만 명이면 웬만한 소도시 하나 인구가 날아간 셈인데요. 저때 고인이 된 분들은 무슨 죄인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 직후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했어요. 또한 14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요청하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보강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대처가 더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내게 만들었던 비판 여론 역시도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 사태로 원유 가격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현재 잡혀가고 있는 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중재하고 있지 못하는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되었고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집권한 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거의 밈코인 수익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또한 지지율의 무게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아도 지지율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 정도 차이였는데 이번 사태로 트럼프 쪽으로 크게 기울었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과거 대통령 집권 시절에 보여준 단호한 외교 정책과 강력한 대응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중동 문제에서 강경한 접근을 통해서 많은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쌓았는데요. 미국 내 일부 여론은 트럼프가 이 갈등 상황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재해 민간인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접근이 이번 사태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인식과 대조적으로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선거 유세에 가세하며 트럼프에 올인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서 왜 저러고 있노 진짜. 무튼 경합주 주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서명할 경우 추천자들에게 47달러씩 제공한다는 다소 과감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안은 2주 동안만 유효한데요. 크게 성공한 사업가답게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위스콘신을 비롯한 7개 주요 경합주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유권자 100만 명에게 서명을 확보하게 되면 머스크는 630
632억 원 정도를 지불하게 됩니다. 632억은 약 358조의 자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의 자산의 0.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부를 이용한 머스크의 이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미국에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는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간단한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분명 지금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비트코인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탄생 이래 있어 왔던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러오 전쟁,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전쟁, 미얀마 군사 쿠데타와 내전,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기회였었고 이후에 결국 비트코인은 사상 신고점을 갱신하기에 이르렀었죠. 전쟁이 벌어지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매수자에겐 오히려 기회였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온체인 데이터 보면서 비트코인 앞으로 흐름 보고 마무리할게요. 전체 거래소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량을 보더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또한 꾸준히 증가해서 사상 최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올 매수 대기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크게 하락을 하면 매수하기 위한 준비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특정 구간을 돌파하면 밀어넣기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결론은 비트나 암호화폐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횡보가 길던 하락을 했던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모든 주요 자산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신 차트는 비트의 저평가 또는 고평가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데요. 아래 연두색 구간은 비트를 매수하기에 최적이었던 구간들, 빨간색 영역은 비트를 매도하기에 좋았던 구간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비트가 사상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 이 MVRB 지표는 4포인트도 넘지 못하고 눌렸었습니다. 이 지표 기준 1.5포인트에서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비트의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눈여겨보고 있던 우량 알트들 역시도 계속해서 모아갈 만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늘 미국 대선과 겹쳐왔고 대선 전보다 오히려 대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이번 달 시작부터 비트가 삐걱거리고 있지만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금리 인하, 반감기, 미국 대선 4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최초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FTX 피해 보상금 상환이 승인된 만큼 10월 22일 이후부터 시장이 매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네요. 수많은 기관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 하나인 매트릭스 포트에 따르면 2025년엔 적어도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지율의 무게추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번 전쟁에 대한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고 이전 집권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트럼프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했죠. 천재가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올인이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줄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거 알트 시즌의 패턴과 이후 다가올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위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인정하는 가치 투자와 위기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난 예측이 아니라 판단을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 현명한 판단하셔서 원하는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